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 행렬 이어서 봅시다. 323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행렬의 성분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과정 연습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보여줄 거야. 자, 일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나와 있네. 행렬이 지금 2 곱하기 3 행렬이다. 그러면 2행 3렬인 거지. 2행 3렬. 따라서 1행 1렬,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요게 2 곱하기 3 모양이 나와줘야 돼. 자, 요렇게 했고 얘를 성분을 하나하나 구할 건데 6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자, A1, 1 그럼 뭐야? I가 1이고 J가 1이야. 그러면 함수가 나누어져 있지. 분기 함수야. 따라서 분기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보고 따라가야 돼. 자, I1, J1이면 위의 식을 만족해? 아래 식을 만족해? 그렇지. 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의 거지. 따라서 윗식에다 1, 1 대입해야 돼. 4 빼기 2니까 2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 1행 2열 1, 2야. 1, 2 1, 2면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1, 2니까 따라서 여기다 1, 2 집어넣어.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3. 자, 그 다음 1, 3 할 차례야. 1, 3. 1, 3이면 아래 거. 따라서 1, 3 대입하니까 6 빼기 1은 5. 이렇게. 자, 이제 2, 1은. 2, 1은 위에 거를 만족하지. 2, 1은. 자, 따라서 2, 1 집어넣어서 3. 2, 2는 위에 걸 만족해. 같으니까 2, 2 집어넣어서 6. 2, 3은 아래 걸 만족하니까 2, 3 대입해서 11. 그래서 모든 성분을 다 찾았고 합을 구하시고 있으니까 포함이만 하면 됩니다. 자, 읽고 무슨 말인지 알면 됩니다. 이렇게. 자, 행렬이 같다는 건 뭐냐? 행렬이 같다는 건 그냥 성분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의 값이 하나하나가 다 똑같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쉬워. 둘이 똑같대. 그래? A 빼기 1이 5야. A가 나왔지. 그 다음에 6이랑 B 플러스 2가 똑같아. 그럼 B가 나왔어. 끝. 간단하지. 행렬이 같다는 것은 각각의 위치에 있는 성분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쉬우니까 쭉쭉 넘어가고요. 이거는 행렬의 덧셈뺄셈 해볼까? A-2B를 계산하래. A-2B. 그럼 행렬 A가 위에 써있으니까 A -2B. 자, A와 B를 그대로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연산은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 있는 행렬 앞에 있는 숫자를 안으로 넣을 거야. 안으로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는 거냐? 이게 곱하기의 개념이지. 따라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성분에 다 곱해주면 돼. 자, 따라서 마이너스를 안으로 안 집어넣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안 집어넣는 걸 추천해. 2만 집어넣어. 이렇게 2만 집어넣는 거야. 안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끼리 빼면 돼. 빼기면 빼기고 더하기면 더하기면 돼. 2 빼기 마사는 6. 마이너스 1 빼기 6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빼기 4는 마이너스 6. 4 빼기 4는 0.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된다. 자, 물론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까지 안으로 넣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다 풀어볼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까지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안에다 넣으면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럼 마이너스 2를 다 곱해. 4, 마이너스 6, 마사, 마사.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결과는 똑같아. 어차피 상관이 없다는 거야. 2만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돼.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라고 써줘야겠지. 그래서 이 부호 실수할까봐 나는 그냥 2만 넣어서 푼 거야. 부호 실수하기 싫어.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는 쪽으로 풀면 돼. 똑같으니까. 자, 덧셈 뺄셈은 이렇게 진행한다. 335번은 내가 힌트만 주고 넘어갈 거야. 간단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공휴일이야, 그치? 대체 공휴일. 다음 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잘 쉬시고요. 근데 그 다음 주를 보면 선거일이 수요일에 있어. 그 다음 주. 다 다음 주가 되겠지. 6월 3일인가 그래. 그때 학교를 안 갈 거야, 선거일 날. 맞지? 아니? 몰라? 선거일 날 내가 알기로는 학교를 안 갈 거야. 그래서 그날인데 수업을 하려고 해. 근데 정상 수업은 아니고 보충 수업을 할 거야. 낮에 우리 시험 대비 하듯이 낮 시간을 볼 거고 시간은 12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다시 한번 공지는 하긴 할 거야. 혹시 내가 공지를 까먹으면 나한테 카톡으로 물어보거나 하면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헷갈릴 때는 그냥 판단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하면 돼. 카톡 보내고 답장이 없어? 전화해버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처를 하면 되고 웬만하면 선생님이 공지는 해주려고 해. 까먹지 않는 이상.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은 쉽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보충을 합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고. 자, x를 구하시고요. 그럼 x를 왼쪽으로 넘겨서 풀면 되겠지. x는 b-2a. 그럼 b랑 a는 위에 써 있으니까 집어넣고 계산. 아까와 똑같은 문제야. 간단하지?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해볼까? 행렬 A, B, C가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등식을 만족할 때 x 빼기 y를 구하시오. x와 y를 구하시오야. 그런데 행렬 A, 행렬 B, 행렬 C가 다 써 있어. 그러면 그냥 넣기만 하면 돼. A, B, C. 자, 이제 앞에 있는 개수는 안으로 넣기로 했지. 모든 원소에 다 곱해주면 돼. 모든 원소가 아니라 성분이라고 해야지. 모든 성분에 다 곱해줘. 자, 이제 덧셈에 같은 위치끼리 더해주면 돼. 3x 플러스 4y 2x 플러스 2y x 빼기 2y 마이너스 2x. 자, 다 더한 거 맞지? 자, 그러면 성분이 지금 4개니까 등식도 4개가 나와. 얘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등식이 4개가 나오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x하고 y 2개밖에 안 필요하지. 두 문자. 따라서 식을 2개만 골랐으면 돼. 이건 조건이 아주 돌아. 나 같으면 이거 쓸 거야. 그래서 x는 1 하고 바로 찾을 거야. 쉬운 거 골라서 풀면 됩니다. 4개 중에 2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자, 340번. 역시 A, B 2개가 나와 있고 새로운 행렬을 XA 플러스 YB 꼴로 나타내래. 이 행렬을 XA 더하기 YB 꼴로 나타내어라. 뭔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행렬과 XA 플러스 YB가 같다고 놓으면 돼. 나타내어라니까. 그냥 같다고 놓으면 돼. 별거 없습니다. 나타내어라는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돼. 이제 뒤에 A, B가 써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 방금 전에 푼 문제하고 똑같아. X, Y를 행렬 앞에 있는 개수를 안으로 다 곱해서 덧셈만 하면 식이 4개가 나오고 우리는 문자 2개가 필요하니까 식을 2개만 골랐으면 된다. 자, 이제 새로운 이론을 할 차례야. 바로 뭐냐면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렬은 덧셈 뺄셈을 아주 쉬워. 지금 들어보면 별거 없단 말이야.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런데 곱셈은 완전히 다르다. 곱셈은 착각하면 안 돼. 2개를 곱하라고 했을 때 같은 성분끼리 곱하는 게 절대 아니야. 완전 새로운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행렬은 덧셈, 뺄셈 쉽다. 곱셈 조심해야 된다. 개념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눗셈 없다. 나눗셈은 없다. 행렬에. 사실은 대학 과정에서는 있어. 나눗셈 같은 개념이. 하지만 고등부, 여러분 고1 행렬에서는 나눗셈을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곱셈까지만 있다고 믿으면 된다. 자, 그럼 행렬 BA를 어떻게 곱하냐? 자,
자, 행렬은 곱하는데 조건이 있어. 자, 행렬 x가 있고 y가 있다고 하자. 곱하기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자, 행렬의 곱이 성립할 조건이 곱하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 자, 행렬 x를 a 곱하기 b 행렬이라고 할게. 행렬 y를 c 곱하기 d 행렬이라고 할게. a행 d열, c행 d열. 이렇게 했을 때 두 행렬이 곱하기가 되려면 왼쪽의 행렬, 가까이 있는 숫자, 요 가까이 있는 숫자끼리 서로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가능해. 이 가까이 있는 두 수가 서로 다르다면 곱셈이 성립하지 않아. 곱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 자, 곱하기 위한 조건이야. 곱하기는 가운데 있는 두 숫자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또한 그 결과, 곱한 결과는 신기하게도 얘네 둘이 같은데 결과는 양쪽 두 개가 나와. A 곱하기 D 행렬인데 이게 곱하기의 결과야. 자, 이렇게 일단 암기하고 출발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자, 행렬이 곱셈을 하기 위한 조건, 그 결과는 양쪽 끝 두 개가 나온다.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자. A는 2 곱하기 2 행렬, B도 2 곱하기 2 행렬이지. 그럼 여기다 써볼게. B가 2 곱하기 2 행렬, 순서 잘 지켜. A가 2 곱하기 2 행렬. 둘이 곱하기 가능하니? 얘네 둘이 어때? 똑같이? 가능하지? 그 결과는 뭐야? 결과는 양쪽 두 개, 즉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행렬 B 예를 써볼게. 1, 2, 마이너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1, 3는 몇 곱하기 몇이 나온다? 2 곱하기 2가 나온다. 자,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야 돼. 몇 곱하기 몇이 나오는지 예측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를 아까 배운 것처럼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성분을 써놔야 돼. 자, 이제 여기를 채울 건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어떻게 곱하는 거냐면 절대로 같은 자리끼리 곱하는 개념이 아니야. 아니야. 곱하기는 전혀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 이 숫자는 왼쪽 행렬의 행을 뜻해. 오른쪽 숫자는 오른쪽 행렬의 열을 뜻해. 이렇게 얘기해. 즉 얘는 1행을 뜻해. 얘는 1열을 뜻해. 그 두 개를 곱해야 돼. 다시 얘는 1행을 뜻해. 따라서 왼쪽 행렬의 1행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열을 뜻해. 따라서 얘는 오른쪽 행렬의 1열을 뜻해.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곱하냐? 순서대로 곱해. 자, 둘 중에 어디가 먼저냐면 얘가 먼저. 둘 중에 어디가 먼저냐면 얘가 먼저. 우리가 손으로 글씨 쓰는 순서대로 먼저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얘네 둘을 곱해. 그래서 1 곱하기 4야. 곱했지? 그 다음에 한 칸씩 옮겨. 동시에. 됐니? 자, 더하기로 써놓고 한 칸씩 옮기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 둘을 곱해. 이게 바로 1행과 1열을 곱한 결과야. 이렇게 받아들여. 이게 곱셈이야. 되게 신기하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이지. 왜 이렇게 되고가 아니라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계산하기로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것뿐이야. 인간이 만든 거야,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야. 인간이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약속 같은 거야. 자, 똑같은 약속 계속 시키면 돼, 이제부터. 자, 얘는 1행과 2열을 곱하면 돼. 1행과 2열. 얘는 여전히 1행이야. 얘는 2열로 바뀌었어. 이렇게. 자, 이제 1행과 2열을 곱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숫자끼리 곱해.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거는 계산 바로 할게. 더하기라고 써. 그 다음 한 칸씩 옮겨. 2 곱하기 3. 자, 이렇게 해서 성분을 채워 나가면 된다. 됐니? 자, 이번에는 2, 1을 할 차례야. 2, 1은 무슨 뜻이야? 어디랑 어디를 곱해? 2행과 1열을 곱해. 2행과 1열을 곱해. 그러면 여기가 2행이야. 여기가 1열이야.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야. 2행과 1열. 자, 이번에도 첫 번째 숫자끼리 곱해. 마사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무조건 덧셈으로 연결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2행과 2열을 곱해. 2행과 2열을 곱해. 첫 번째 숫자끼리 곱해. 2 더하기 3입니다. 자, 이제 계산하면 이게 성분이 끝난 거다.
행렬이 끝난 거야, 곱셈이. 물어보는 건 2,1 성분이니까 2,1 성분이니까 2행 1년 구하라는 거지. 자, 따라서 얘를 구하라는 거야. 얘. 2,1 성분. 따라서 답은 얘가 되겠지. 자, 나는 그냥 묻는 말에 상관없이 다 곱하기를 가르쳐줬어. 일단은 곱하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 끝입니다. 자, 343번은 new face,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네. 영어로 O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냥 영행렬이라고 부르거든. 대문자 O처럼 써있지. 이게 영행렬이라는 고유명사야. 읽을 때 영행렬이라고 읽으면 돼. 그럼 영행렬은 뭐냐? 모든 성분이 0이라는 뜻이야. 그게 영행렬이야. 자, 모든 성분이 0이라는 뜻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이냐? 영행렬의 특징은 크기가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A11, A12, A21, A22, A31, A31 이런 행렬이 있다고 보시죠. 근데 얘가 영행렬이래. 그러면 6개가 0이다라고 받아들이거든. 영행렬은 크기가 상대방에 따라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상대방의 크기에 따라서 영행렬도 크기가 바뀐다. 몇 곱하기 몇이 똑같이 정의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따라서 방금 전에 배운 B 곱하기 A를 곱하기를 하시고 영행렬과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모든 성분이 0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영행렬, 특별한 영행렬과 2라고 쓰는 단위 행렬까지 미리 공부한다. 자, 특별한 행렬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영행렬과 단위 행렬 2는 아주 특별한데 영행렬은 더 이상 할 얘기가 거의 없거든. 근데 이 2는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은 녀석이야, 사실은. 자, 얘는 어떻게 생긴 행렬이냐? 얘도 크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근데 대신에 정사각행렬이야. 정사각행렬이 뭐예요? 행과 열의 크기가 똑같아서 정사각형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정사각행렬이야. 예를 들면 1 곱하기 1행렬, 1행 1열. 성분 하나짜리 그냥 A 하고 끝나는 거야. 한 개짜리. 1행 1열밖에 없어. 그 다음에 2 곱하기 2. 2 곱하기 2는 요만큼 2 곱하기 2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3. 단위 행렬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야. 그러면 1 곱하기 1이면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1 이렇게 생겼어. 성분이 1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러면 2 곱하기 2면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2 곱하기 2면 단위 행렬은 성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이 중에서 요 사선 방향으로 성분이 다 1이 아까처럼. 그런데 나머지는요 0이에요.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위 행렬. 이제부터. 자, 그럼 3 곱하기 3을 한 번 더 하면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이때 단위 행렬은 성분이 9개가 있지. 3 곱하기 3이니까 3의 3열이야. 이제 내가 아까 표시한 대각선 방향으로 1을 채워놓고 나머지는 0으로 메꿔주면 된다.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1을 채워주고 나머지 0으로 메꿔주면 된다. 자, 이게 단위 행렬이라는 개념이야. 이 녀석은 크기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정사각 행렬이라는 성질만 만족하면 상대방에 따라서 크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행렬은 정사각일 필요도 없어. 그냥 다 0인 거야, 성분이.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변화무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3 곱하기 3까지 썼지만 4 곱하기 4, 5 곱하기 5 다 가능하다. 근데 얘는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할 얘기 굉장히 많아. 단위행렬은 곱했을 때 변화가 없는 행렬인데 자, 여기서 곱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 더 할 게 있구나. 행렬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리 곱하기를 배웠잖아. 자, 우리 숫자의 세계에서 A, B랑 B에서는 어때? 똑같지. 근데 행렬의 세계에서는 다르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곱셈에 관해 역시 곱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행렬은 곱하기가 되게 특이하게 곱하네. 맞아, 특이해. 그런 만큼 이 개념도 특이해.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 우리의 직관을 벗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는 역시나 좀 특이하구나, 좀 어렵구나라는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단위 행렬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행렬 A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한 것과 단위 행렬과 A를 곱한 게 얘는 또 똑같아. 얘는 또 예외야. 단위 행렬만 그래. 예외야. 그리고 그 결과는 그냥 A. 그냥 A야. 단위 행렬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곱하나 마나한 행렬이야. 곱하나 마나한 행렬이야. 단위 행렬은. 그럼 우리 숫자의 세계에서 곱하나 마나한 숫자가 뭐 있지? 1이 있지. 비슷해. 뭔가 1이 기준으로 들어있지. 선생님 0도 있네요. 0도 섞여 있긴 해. 근데 이 행렬은 곱해보면 성분이 그대로 나와. 되게 신기해. 자, 한번 보여줄까? 내가 ABCD라는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 한번 곱해볼게. 정말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눈을 보자. 자, 일단 얘 몇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 2지. 얘도 2 곱하기 2지. 그러면 곱셈이 가능하다. 왜? 가까이 있는 두 수가 같으니까 곱셈이 가능하다. 그 결과는 몇 곱하기 몇이다? 2 곱하기 2가 나온다. 자,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쓰고 A11, A12, A21, A22라고 쓰고 계산을 하면 된다. 자, A11은 1행과 1렬을 곱해. 1행과 1렬을 곱해. A 더하기 0, A. A12는 1행과 2혈을 곱해. 1행과 2혈을 곱해. B 더하기 0은 B. 2는 2행과 1혈을 곱해. 2행과 1혈을 곱해. 0 더하기 C는 C. 2는 2행과 2혈을 곱해. 0 더하기 T는 D. 자, 똑같이 A, B, C 그대로 나온다. 신기하지? 곱했는데 행렬이 변화가 없어. 어떤 행렬에다 단위를 곱했는데 결과가 그대로 나와. A가 그대로 나와. 변화가 없어. 자, 이런 성질이 있다. 단위 행렬은 이것도 지금 받아들이기 헷갈리는데 얘는 또 예외라고 하니까 교환 법칙도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낯서. 또한 단위 행렬은 마지막 성질이야. 제곱해도 세제곱해도 n제곱해도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할게. 몇 제곱을 해도 단위 행렬은 자기 자신이 나와. 단위 행렬이 나와. 다른 애들은 거듭 제곱하면 막 변하거든 모양이. 근데 단위 행렬만큼은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도 변하지가 않는다. 변하지가 않는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치워도 되겠지? 단위 행렬하고 요 교환 법칙, 곱셈에 관해서 교환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들을 한 번에 못 외울 거니까 여러 번 써는 걸 자꾸 봐. 자, 지우겠습니다. 준비 다 하셨죠? 자, 346번.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분배. 행렬도 분배가 되냐? 돼. 되는데 잘 봐. 자,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나? 이게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자연스럽지, 그치? 근데 얘를 쌤 곱하기니까 뒤에다 썼어요. 돼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곱셈에 관한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이거 이렇게 하는 수만 틀렸어. 분배해봤자 소용없어. 이해되니? 자, 그 얘기는 거꾸로 얘를 다시 과거로 돌리기 위해서 A로 묶는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얘도 공통 A지. 공통 A니까 A로 묶을 수 있지. 근데 여기다 쓰는 수만 또 틀렸다. 분명히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 얘기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지금 A는 어느 쪽에 있어? 둘 다. 오른쪽에 있지. 반드시 오른쪽에 있어야 맞는 거야. 또한
연산.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안 돼. 얘는 A가 왼쪽이고 얘는 A가 오른쪽에 있지. 묶을 수 없어. 묶을 수 없어. 교환법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는 이게 계산 끝난 거야. 더 이상 간단히 안 돼. 묶으시고도 안 돼. 자, 이번 연산 주의해야 된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요거를 분배는 가능하긴 해. 순서만 지켜. A가 왼쪽이야. A가 왼쪽이야.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이것도 가능해. 답이 나와.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은 곱하기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자, 지금 방금 연산을 몇 번 보여줘서 알 거야. 덧셈이 편해, 곱셈이 편해. 그렇지. 쉬운 걸 많이 해야겠지. 얘는 오히려 분배하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푸는 게 더 좋아. 이 상태에서 푼다는 얘기는 덧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되지. 그럼 곱하기를 한 번만 하니까 더 이익이야. 얘보다. 따라서 이 풀이보다는 틀린 건 아니야. 느리다는 얘기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나는 그냥 곱하기 한 번에 할래. 분배 안 할래. 라고 푸는 게 더 좋다. 따라서 A 그대로 쓰시고. 자, 이제 행렬 B와 C를 더할 거야. 두 개를 더해. 바로 계산할게. 3. 덧셈이 쉽다 그랬지? 더했지. 됐지? 덧셈. B 더하기 한 거야. 이제 얘 2 곱하기 2 행렬. 얘 2 곱하기 2 행렬. 둘이 똑같으므로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아까 푼 거 보여줬지? 네, 이번에는 곱셈을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다? 0행렬이다까지. 얘가 2 곱하기 2행렬인가? 이 0행렬도 모양이 2 곱하기 2가 되어야 된다. 0행렬은 상대방에 따라서 맞춰주는 녀석이다. 자, 이거 공 못한 애들. 행렬이 뭔지 모르는 애들. 이때까지 이게 함정이 없네. 학교 선생님들은 함정 무조건 파지. 정리 꼴찌가 A 빼기 B를 알겠어? 0이 보이면 0 체크하겠지. 함정 문제지. A 빼기 B는 0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직접 곱해야 된다. A랑 B의 녀석 다릅니다. 물론 우연히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우연히. 하지만 0이 된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얘는 곱하기를 2번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A랑 B가 다를까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문제라고 보면 돼. 빼봤자 영역이 안 나간다. 즉 둘이 다르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경험해보세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거 엄청 많이 보는 공식이다. 무슨 공식이야? 합쳐 공식이지? 틀렸어. 합차가 제곱 빼기 제곱이 아니라고? 뭐야, 행렬 왜 이래 자꾸? 왜 이래가 아니라 다 얘 때문이야.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 싹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도 안 통해. 거의 다 안 통해. 우연히 운 좋으면 통해. 근데 그건 우연이잖아. 그건 실력이 아니지.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야. 우연을 바라지 마.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쓰면 안 된다. 다시 보여줄게. 이게 왜 A제곱 빼기 B제곱이 안 되냐? 오른풀이를 빨간색으로 할게. 내가 곱셈, 인수분해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할 수밖에 없다. 맞니? 자, 한다. A, B. 빼기, AB가 뭐야? A 제곱이지. 행렬 두 개를 곱하면 제곱이 되는 건 똑같아. A라고 안 쓰면 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B. B제곱이지. 얘는 둘이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계산 결과야. 맞게 생각한 거야. 지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이 안 통하는 이유가 얘 때문이야. 다 얘 때문에. 그래서 쉽게 생각해라. 어떻게 쉽게 생각해라? 곱셈, 인수분해 공식 금지. 언제? 행렬. 행렬은 곱셈, 인수분해 공식 금지시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쌤 이걸 풀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풀려면 A 제곱 구하고 AB 구하고 B 구하고 B 제곱 구해야 돼. 몇 문제 풀어야 돼? 네 문제 풀어야 돼. 곱하기가 쉬워, 덧셈 뺄셈이 쉬워.
그러니까 얘는 전개하는 법은 알아야겠지만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푸는 게 낫다는 거지. 그냥 풀면 덧셈하나 뺄셈하나 곱셈만 하잖아. 이게 더 똑똑한 풀이지. 자, 이렇게 풀지 말자. 알겠지? 하지만 전개하는 법은 알긴 알아야 된다. 전개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 둘 셋 넷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자, 그럼 행렬의 고듭제곱 한번 풀어볼까?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을 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 a 세제곱을 한 번에 못 구해. a를 세 번 곱한 거잖아. 일단 두 번 곱해야지. 그래서 a 제곱부터 구하자.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2 행렬 곱셈 가능하다.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이다. 자, 1행과 1렬을 곱하세요. 1행과 1렬을 곱하세요. 4 빼기 3은 1. 이제 계산까지 해버릴 거야. 그 다음에 1행과 2열을 곱하세요. 1행과 2열을 곱하세요. 마이너스 6 플러스 6. 여기네. 그 다음에 2는 2행과 1열을 곱하세요. 2 빼기 2는 0이네. 2행과 2열을 곱하세요. 마3 더하기 4. 1이네. 자, 계산했지? 그럼 돼. 이게 누구야? 단위행렬이지. 2라고 했는데 단위행렬이지. 뭐가? A 제곱이 단위행렬인 걸 찾아낸 거야. 자, 이 세제곱은 여기다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지. 세 번 곱한 게 세제곱이니까. 근데 세로 곱하지 말고 여기다 곱하면 되잖아. 양변에 A를 곱할 건데 조심해. 양변에 A를 곱할 때는 왼쪽에 곱하고 싶으면 동시에 왼쪽에 곱해야 돼. 다 얘 때문이야. 이런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예전에는 곱하기 2를 숫자를 막 왼쪽 오른쪽 아무 상관없이 막 썼잖아. 형님은 안 돼. 여기서도 숫자는 돼. 다시 보여줄게. 여기다 숫자 3을 곱해. 그러면 3을 이거 상관없어. 숫자는 상관없어. 행렬이 아니니까. 하지만 행렬은 방향성이 중요하다. 왼쪽에 곱할 거면 왼쪽에 곱해요. 오른쪽에 곱할 때는 또 오른쪽에 곱해야 된다. 어찌됐건 얘를 A를 세제곱이 된 거야. 자, A 곱하기 2는 뭐하게? 그렇지. 얘는 숫자 1 같은 느낌이라 그러지. 곱해도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야. 단위행렬. 따라서 세제곱은 A니까 세제곱은 이미 구한 거랑 마찬가지지. 두 문제를 다 풀었으므로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된다. 해결됐죠? 그래서 어쨌든 거듭제곱은 일일이 거듭제곱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볼까? 곱하기 연습 차원에서. 우리 계속 2 곱하기 2만 계속 곱하니까 뭐 행렬이 저것만 나온다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이것도 한번 곱해볼게. 자, 얘는 첫 번째 녀석은 2 곱하기 2 행렬이야. 두 번째 녀석은 2행이지 2행. 맞아? 근데 줄이 한 줄밖에 없지? 열이 하나밖에 없지? 따라서 2 곱하기 1 행렬이야. 그럼 둘 숫자가 똑같은 거 하게 됐지? 그럼 결과는 뭐야? 2 곱하기 2 행렬이야. 2행 1열이야. 따라서 그 결과는 1, 2, 1. 요거다. 이게 곱하기의 결과다. 느낌이 또 다르지? 그치? 자, 계산해보자. A 1, 1은 1행과 1열을 곱해. 1행과 1열을 곱해. 그럼 어떻게 돼? y제곱? xy 플러스 xy네. xy? 이건 안에 있는 성분의 행렬이 아니니까 xy랑 yx는 똑같은 거야. 여기서는. 또 헷갈리지 말고. xy 더하기 yx인데 2xy가 돼. 더하면. 이거는 숫자야. 숫자. x하고 y는 행렬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2, 1은 2행과 1열을 곱해. 그래서 y 더하기 x. 자, 계산 끝나고 여기 기다리는 게 14인데. 오케이.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2xy가 14, x 플러스 y가 6. 이렇게 2개가 나와.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물어보는 게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그죠? 자, 그러면 방정식을 풀지 마시고 사실 이거 연립방정식 풀 수 있거든? x랑 y 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해서 x, y를 구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잖아. 1차랑 1차인데 두 개를 곱했다고 해서 2차라고 볼 수 있어.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2차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차를 여기다 대입해서 x랑 y를 구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물어보는 게 이거지. 그럼 얘는 연립방정식 몰라도 풀 수 있잖아. 뭐 하면 돼? 1차를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곱해야지. 만약에 x랑 y를 따로 구해야 된다면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이걸 양변 제곱하는 게 더 빠르다. 자, 잘 기억하시고 상황에 따라 틀린다. 즉 얘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봤다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만 하는 거야. 이때 다른 풀이가 불가능해. 지금은 모양이 딱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차를 제곱해서 구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자, 이제 A 100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유는 지금 어차피 들어도 모를 거야.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있어 그냥. 듣지는 이따가 한꺼번에. 자, 여러분 100제곱은 100개를 곱하는 건 맞아. 근데 진짜로 100 곱하겠니? 100번? 아니겠지? 뭔가 간단히 될 거라고 믿어야지. 근데 그거를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계산은 A제곱, A3제곱, A4제곱 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우리는 A제곱부터 시작합니다. 이 결과는 몇 곱하기 몇이 나온다? 2 곱하기 2가 나온다는 계속 보여줬지? 자, 이제 곱하기 들어간다. 1n과 1열을 곱해. 1n과 1열을 곱해. 그러면 1n과 1열을 곱하니까 얼마야? 1 플러스 0이니까 1이야. 그 다음에 1n과 2열을 곱해. 1n과 2열을 곱해.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 1이니까 2행과 1열을 곱해. 두 개를 곱해. 0 더하기 0이니까 0이다. 그 다음에 2는 2행과 2열을 곱해. 0 더하기 1이니까 1이다. 자, 이게 A제곱이다. 자, A제곱 구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데 A를 한번 쓱 봐. 그리고 B를 한번 쓱 봐. 뭔가 느낌 와? 뭔가 변화가 있지? 달라졌지? 자, 근데 아직은 A 세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지?를 아직은 예측할 수는 없어. 예측할 수는 없어. 따라서 세제곱을 구한다. 근데 세제곱을 구할 때는 세 번 곱하지 말고 방금 구한 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세제곱이 된다는 걸 해라. 따라서 얘를 여기다 그대로 쓰고 그리고 A도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번에도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올 거다. 이번에도 이 모양이 나온다. 이 모양이. 자, 따라서 여기부터 하자. 1행과 1열을 곱해. 1행과 1열을 곱해. 그러면 1 더하기 0이니까 1. 이번에는 1행과 2열을 곱해. 2 더하기 4니까 6. 그 다음에 2, 1이니까 2행과 1열을 곱해. 0 더하기 0이니까 0. 자, 그 다음에 2행, 2열. 2행과 1열을 곱해. 0 더하기 1이니까 1. 자,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다? 자, 이쯤 되면 규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괜찮아. 만약에 안 보인다면 한 번 더 곱하면 돼.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볼게. A, B, 나 B래. A제곱, A제곱. 봤어? 비교했어? 비교해봤어? 그렇다면 주호야, 4제곱 구할 수 있어? 곱하지 않고 예측돼? 범준아, 예측돼? 어디가? 1행 2열 1,2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1행 2열 여기는 이게 바로 추론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예측이 되잖아.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n제곱이면 뭐라고 할 거야? 내가 도와줄까? 자, 쉬운 것만 내가 도와줘야지. 자,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나열. 얘는 1제곱일 때 1이야. 2제곱일 때 2야. 3제곱일 때 3이야. 4제곱일 때 4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n제곱일 때 n이야. 이게 정확한 설명이야. 꼭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확인하면서 풀어야 돼. 대충 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나처럼 손으로 써가면서. 그럼 A n제곱 구했으니까 100제곱도 구할 수 있다.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다. 여러분 문자를 풀었다는 거는 다 풀었다는 뜻이야. 모든 걸. 숫자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문자로 푸는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야. 자, 356번. 뭐 되게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일단 읽어봐. 자, 읽어봤지? 좀 물가가 너무 옛날이다니 문제가. 적어도 한 10년은 된 문제가 되지. 이 가격 여러분 본 적 있나? 근데 아마 10년 전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초등학교 뭐 유치원 이럴 때니까 아마 그때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그 기억이 나면 이 가격이었을 거야 아마. 자, 선생님이 기억나는 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짜장면 집에 갔는데 곱빼기를 시켜서 500원을 낸 게 확실히 기억나. 500원 이따만한 500원짜리를 이렇게 내고 동생이랑 같이 가서 둘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정확히 나. 그때는 곱빼기면 우리 둘이 다 먹을 수 있는 나이니까 어리니까. 자,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5,000원 이상이니까 그때보다 10배 이상 오른 거지. 근데 사실 덜 오른 거야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비하면. 자, 어쨌든 요걸 행렬로 표현했고 얘도 행렬로 표현했어. 그지? 근데 물어보는 거야. 선인의 가족이 P식당, 선이고 P식당 주문할 경우 지불해야 될 금액이야. 자, 그럼 선인은 여기 있고 P식당은 여기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선이가 P식당에 간다면 선인의 짜장면 가격과 짬뽕 가격은 이렇게 메뉴판에 써 있는 거지, 그치? 선인은 야 우리 뭐 먹을까? 그랬더니 가족이 좀 많나 봐. 대가족이네. 짜장면을 3개 시키기로 했고 짬뽕을 5개 시키기로 했어. 한 8명 정도 되나 봐, 그치? 아니면 한 6명이 좀 많이 드시니까. 어쨌든 대가족이야 이 정도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내야 돼? 짜장면이 3개니까 3,500원짜리 몇 개? 3개에다가 4,000원짜리 몇 개? 5개를 시켜서 돈을 내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계산하지 않고 이대로 둬야 돼. 이대로 둬야 돼. 실제로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렇게 문장제로 나온 행렬 문제는 있잖아. 거의 다 곱하기야. 거의 다 곱하기야. 두 행렬을 곱하면 거의 이게 나와. 원하는 게 나와. 근데 곱하기면 교감 법칙이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여러분들은 두 번만 해보면 돼. 이렇게 곱하기 한 번. 시도.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이 모양이 나오면 성공한 거야. 안 나와? 그럼 반대로 한 번 더 곱하면 돼. 50%의 확률이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끝나겠지. 선생님은 사실 곱해보지 않아도 약간 되거든. 왜냐면 곱셈이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잘 안 그려지거든. 해보면 아마 1번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 해볼게. 나오는지. 자,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2가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곱하기고 결과는 2 곱하기 2였지. 결과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2행 2열이니까 1행과 1열을 곱해. 계산하지 마.
그냥 10으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은과 2를 곱해. 되지. 3,500 곱하기 3 곱하기 4,000 곱하기 5. 찾았다. 따라서 행렬 AB에 1,2성분이라고 대답하면 되지. 행렬 AB에 1,2성분. 나머지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잖아. 여기도 할 필요 없지? 반대로 곱하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답이 나왔는데. 어차피 구현율은 다를 거니까, 결과가. 됐죠? 근데 많이 곱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어느 쪽에서 답이 나오는지 약간 암산이 되기 시작한다. 식의 형태가 그려지니까. 곱하기가 막 보여. 나 아직 여러분 안 보여도 돼. 그런 단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61페이지까지. 자, 이제 드디어 교재 끝까지가 숙제가 나갑니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되나? 휴강이야? 왜? 몰라? 공휴일이. 그렇지. 공휴일이니까 휴강이야.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또 빨간 날인데 선거일이거든. 선거일. 그날은 낮 12시에 보충을 할 예정이야.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 선거일인데 내경이 다 휴강을 하거든, 학교도. 근데 어떤 학교가 간 기억이 내 과거에 살짝 있거든. 이상한 학교로 간 기억이 살짝 있어.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12시 수업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나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지. 그래 내가 반 전체 시간표를 다 옮겨야지. 맞지? 그 사람만 빠지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아니면 그 사람만 뭐 영상을 꼭 습득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하겠군. 어쨌든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게. 아마 근데 거의 다 휴강할 거야, 선거에. 만약에 휴강 안 하면